제조 및 생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야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 및 생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예시를 보면 스마트 센서죠, 그죠? 스마트 센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스마트 센서. 그래서 4차 혁명에 있어서 아주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사물 인터넷 것을 주도하는 가장 메인 테크놀로지가 바로 스마트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죠? 스마트 공장, 그죠?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뭐 아디다스 신발 제조 공장의 사례라든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 사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OG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KT의 어떤 사례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어쨌든 제조 및 생산과 4차 산업혁명 이 분야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스마트 센스입니다. 센싱 기술, 그죠? 센싱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고가였죠. 고가의 기술들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센싱들, 즉 센스들의 어떤 대중화, 센스들이 가격이 이제 저렴화됨으로 인해서 한층 좀 쉽게 스마트 어떤 4차 산업의 사물 인터넷 같은 이제 이러한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방향이 잡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예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존 제조 분야에 있어서의 전산화 및 자동화입니다. 유연 생산 시스템 FMS, 그죠? CMI 컴퓨터 통합 생산, 그 다음에 IMS 이거는 이제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입니다.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같은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AMHS, 그죠?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그죠?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이것이 이제 AM, 그 다음에 HS입니다. 그죠? 자동화된 원료 공급 시스템이다. 그것은 이제 AM, HS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고 자동 시스템, ASRS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존 제조 분야에서의 전산화 및 자동화 시스템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봅니다. 그 다음 기존 제조 분야에서의 전산화 및 자동화의 방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산화는 컴퓨터를 활용한 제조 공정의 전산화를 이야기하겠죠. 제조 공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전산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는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세스의 자동화다. 그죠?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계화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기계 작동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제조 분야 방향 대비 4차 산업혁명 제조 분야의 특징은요. 물리적 차원 플러스 가상 물리 시스템, 이것이 가상 공간을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 차원에서의 전산화 및 자동화를 이야기한다. 그죠? 가상 공간을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 차원에서의 전산화 및 자동화를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연 생산 시스템을 좀 더 살펴보면요. 유연 생산 시스템은
다양한 생산을 자동으로 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 생산 기술하고 결국은 생산 관리 기술을 종합했다. 이것이 이제 유연성이 높은 생산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이렇게 하는 것이 FMS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즉 자동 생산 기술하고 그죠? 자동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 기술을 종합한 유연성이 높은 생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은 FMS는 급격히 발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 시스템 중에요. 이게 이제 효율적이면서 어떠냐면 이게 추구하는 것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생산 방식이다. 그죠? 생산 것이다. Just in time 같은 거죠. 그죠? Just in time. 그죠? 자, 그래서 이제 just in time 생산이라든지 보통 이제 우리가 CIM이라든지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이죠. 그다음 이제 FMS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FMS 즉 유연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아주 기능이 다기능한 그러니까 여러 개 그러니까 크로스 펑크션 그래서 멀티 펑크션 할 수 있는 숙련공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설비는 전용 설비가 아닌 범용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범용 설비란 것은 전용 설비란 것은 어떤 특정한 제품 하나만을 하나에 적합하게 설비된 기계를 말하고요. 범용 설비는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범용 설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범용 설비적인 그죠? 범용 다각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다, 설비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뭐냐, 그죠? 보통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비교해서 보통 FMS는 노동력이 절감되고요. 작업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숙련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품질 수준 또한 높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 속도 빠르고 품질 수준 높고 노동력이 절감되려면 아까 이야기했대 기업 내 다기능 숙련공이 양성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특정 제품에만 맞게 고안된 설비가 아니라 여러 다품종을 골고루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범용 설비를 필요로 한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에서 우리가 FMS가 도입됐을 때는 말 그대로 다양한 부품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준비하거나 대기 시간이 최소화됨으로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에 필요한 어떤 시간들이 단축될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노동력과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되겠죠. 설비 이용률도 향상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범용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설비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다. 그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 다음 이제 생산 인건비가 감소되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어떤 기능을 다시 추가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규모의 범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범위의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독립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같은 어떤 업종 내에서 그렇죠?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존 고정 투자비가 적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제품 생산 인건비도 감소하고 설비 이용량도 향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품질도 향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기업 내 다기능 숙련공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적기에 정량 가공으로 공정 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현대의 어떤 큰 트렌드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소비자의 각기의 개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죠? 그래서 적기 정량 가공으로 공정 재고율을 감소시킨다. 적기 정량 가공이란 것이 꼭 필요할 때 just in time과 같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수만큼 공급을 하는 거죠. 필요할 때 필요한 수만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분으로 불필요하게 금융비용이 지출되는 그러한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시스템들, Flexible Manufacturing 시스템들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종합생산 시스템 확립으로 생산 관리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 지금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Just in Time,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대표적인 예가 토요타 생산 방식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토요타가 이제 보통 우리가 토요타라고 하면 토요타 생산 방식에 있으면 그 부품의 재고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토요타에서 이제 도입한 것이 Just in Time이었죠. 그러한 확장성, 그러한 것들의 어떤 하나의 이제 확장적인 면으로서 FMS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그 FMS가 그럼 대량 생산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생산 품목에서는 말 그대로 대량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량 생산 시스템은 보면은 제품별 배치에 의한 전동 라인으로 소수 생산만 가능하긴 합니다. 소수 품목 생산만 가능하나, 그러나 이제 유연 생산 시스템은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량 생산 시스템도 라인에서 전동 라인에서 소수 품목 생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전용 라인이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다품종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고품종만 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FMS는 여러 품종을 다품종을 범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속도에서 보면 그래서 말 그대로 FMS는 전통적 대량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된 전용 라인보다는 생산 속도는 느리겠죠. 당연히 전용 라인은 그거만 합니다. 숙련된 사람들이 그 부분만 계속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생산 속도, 즉 생산량은 빠르겠죠. 그죠? 생산 속도는 빠르겠죠. 그렇지만 범용은 그 생산 라인을 어떻게 합니까? 한 라인에서 그 어떤 특정한 부분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범용으로 생산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앞전에 이제 그 노사 분규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노측에서 주장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현대나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전용 라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차를 예를 들어서 뭐 소형과 그 세단과 SUV를 분류해서 생각해 봅시다. 세단과 SUV를 그 라인에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라인, 즉 세단이면 세단, SUV면 SUV를 정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범용 라인이죠. 한 라인에서 뭐 바로 앞에 거는 세단이 나오고 뒤에는 SUV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컴바인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범용이다. 그래서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자연적 전용 라인에 비해서 뭐가 떨어집니까? 생산량은, 그죠? 생산성은 떨어지겠죠. 생산은 떨어지지만 대신에 범용으로 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겠죠. 노동비가 절약된다든지, 그죠? 이러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속도도 뭐 좀 그거 하고요. 늦다고는 할 수 없고 품질 수준도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품질 수준이 높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숙련화된 그죠? 다기능 그 숙련공 양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설비도 그렇고. 그렇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한 가지 일만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겠죠. 그런 점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속도는 그렇지만 다품종 소형 생산 시스템보다는 생산 속도가 이거는 이제 빠르다. 그죠? 빠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보다는 생산 속도가 FMS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보다는 생산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비 및 수익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한 대량 생산 시스템은 설비 자체가 고가의 자동화된 전용 설비죠. 그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유지시키려면 대량의 물품을, 그죠? 물량이 확보돼야 되죠. 유연 시스템은 대규모 물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간 생산에서도 수익성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이 FMS는 다품종 소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숙련공이 그죠? 숙련도 즉 그 숙련된 그 노동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멀티 펑크션 할 수 있다, 크로스 펑크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중품종 중량 생산에서도 수익성을 맞추고 있고, 대량 생산은 물량 확보가 안 되면 라인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인풋 대 아웃풋이 떨어지겠죠. 다음 부분은 보면 변화의 유연성이 있다. 그죠? 당연하겠죠. 대량 시스템에서는 기존 제품의 신제품에 대한 생산과 유연성이 낮죠. 그죠? 그래서 FMS는 제품군의 변동에 따른 유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신제품 라인을 하려면 다시 대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flexibility, 유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제품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하겠죠. 제품 자본도 많이 투입되겠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호 자체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가 빨리 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기호가 주기적으로 빨리 업데이트되고 있고 또 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개별화 생산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상에서의 어떤 구매 패턴들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들을 따라서 결국 그 옵션이 많다는 이유는 옵션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그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맞춰줄 수 있을 때 기업은 생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은 일종의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런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유연성 있는, 그죠? 유연성 있는 주기적으로 이제 변하는 이러한 기업 주민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CIM입니다. 우리가 CIM 같은 경우는 CIM은 그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입니다. 그걸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CIM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공정계획, 시험 및 검사, 공정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최적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다. 정보가 공유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CIM 시스템에서는 한 시스템 출력물이 다른 시스템의 입력 자료가 돼가지고 설계 제조까지 완벽한 생산 시스템을 위한 정보 관련 정보 흐름에 대한 순환 시스템을 제공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SCM 기업의 어떤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보면 기업은 그 forecasting에 따라서 우리가 유통이든 제조든 간에 결국은 적정한 재고량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적정한 재고량이 없으면은 결국은 어떤 유통 그 프로세스 자체가 끊어져 버리겠죠. 고객들이 찾을 때 그것을 맞춰주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리드 타임, 즉 우리가 고객들이 필요로 할 때 고객에게 전달되는 시간, 그 리드 타임이 딜레이드 된다면은 결국 고객들은 그 기업 그 상품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지겠죠. 상품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지게 되면 고객들은 결국 어떻게 하죠? 다른 상품으로 전환이 될 거고, 그럼 기업은 결국은 경영 악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정한 재고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러한 경우에 옛날에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재고량을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판매의 말단인 즉 소매점으로부터 해서 뭐 도매점, 그 다음에 중도매점, 도매점 이러한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피드백을 받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판매점에서 자 이번에 뭐 여름에 오는 신상품이 있다. 그럼 그 신상품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판매를 예상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판매점은 자기들이 한 100개를 팔 수 있는데도 한 200개를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점 역시도 본능적으로
충분한 재고를 갖기를 원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판매점과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가 좀 틀릴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팔고는 판만큼의 어떤 대금을 송부하는 이런 방식들이죠. 물론 성금을 주고 가져오는 방식도 있지만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판매량, 즉 재고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판매점, 즉 소매점의 어떤 경향이 도매점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 부분에 회사의 본사에 올라갔을 때는 이들의 어떤 재고 예상량, 즉 forecasting이라 하는데요. 이런 예상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과대되어 있다. 그죠? 풍선처럼 부풀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휩 이펙트다. 휩 이펙트. 그러니까 채찍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채찍을 가진 자의 손에서는 손목은 조금만 흔들리지만 채찍의 끝은 뒤에 와서는 엄청나게 그것보다 몇 배 더 요동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채찍 효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채찍 효과가 일어나면은 기업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과대하게 재고를 확보하게 되고 이 과대하게 확대된 재고는 결국 금융비용으로 증가되는 거죠. 그럼 금융비용으로 증가되는 것은 기업이 그대로 떠안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 이 비용 자체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고 가격이 반영이 된다면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죠. 물론 그 제품이 대체제인지 뭐 여러 가지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격 자체에 의해서 기업이 부담을 가져서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고객이 사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물건이라면 결국 고객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재고 예상, 그죠? 예상 재고, 그래서 forecasting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 그대로 forecast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정보의 공유라는 거죠. 판매처에서 포스 시스템을 긁는 그 순간에 그 정보가 모두 다 공유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의 통계 자료로도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하는데도 디자인을 할 때도 보면은 디자인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세퍼레이트 된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R&D 해가지고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걸 갖다가 매니팩처링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그런 형식이었죠. 그런데 디자인하는 순간부터 또 심지어는 최고 경영진이 재고 수량을 얼마나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거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모두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속에서의 어떤 왜곡, 즉 채찍 효과 같은 왜곡 현상은 줄어들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 면에서도 실제 판매점에서 판매하면서 느낀 어떤 그런 시민들의 트렌드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이 Compute Integrated Manufacturing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다. 그죠? 그래서 이제 CIM 시스템은 원자재, 제공품, 그리고 완제품 재고를 망라하는 재고 관리의 어떤 마듈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러한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고요. 재고가 또 얼마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옛날에도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 보통 보면 전화해 가지고
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재고 없다는데요.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을 하면은 재고 시스템까지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재고가 없을 때는 재고가 없다는 걸 알고 미리 이제 주문을 더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스템에 들어간다면은 그건 적기에, 그죠? 적기에 또 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이제 말 그대로 integrated, 즉 통합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통합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은 공유다, 공유다,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적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거죠. 근데 보통의 우리가 기업들이 보면은 이러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정보의 독점 현상을 가지고 있죠. 자기 부서가, 그러니까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뭔가 권력을 소유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를 같은 부서 내에서도 자기의 듀티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좀 어떤 기업의 조직을 뛰어넘은, 그죠? Beyond Organization 한, 그죠? 이러한 경우에 소매점과 중도매점, 도매점, 그 다음에 디자인, R&D,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커들 간의 정보 공유는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공유가 어떤 경영의 투명성에 기인한다면은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적재적기에 적소적기에 이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기호가 틀립니다. 뭐 기호가 틀린다는 것은 모델 형태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면에서도 봤어도 그 틀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파란색을 그쪽에 많이 갖다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류를 또 빨간색 있는 대로 또 잘못 간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것 자체도 물류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딜레이드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뒤처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런 예를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쪽으로 이런 재고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유연 시스템하고, 그죠?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죠?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같은 것은 이제 초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화, 그죠? 자동화에 중점을 두었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장 전체로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이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은 영업 기술, 그다음 이런 거 설계, 조립, 출하,
그 다음에 유통,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통합하려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통합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통합 생산이다. 그죠?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될 것은 자동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은 이제 그 같은 거고요. ASRS 자동 창고 시스템입니다. 자동 창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동 창고 시스템이란 것은요. 이제 우리나라 아주 싱가포르에 가면요 아주 그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의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좋은 모범 사례가 있는데요. 그 완전 자동화돼 있죠, 그죠? 거의 무인의 자동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통 보면 물자를 정확하게 운반하고 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자동 물류 시스템, 그죠? 자동 물류 시스템, 자동 창고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건 또 이제 보관물을 파손, 도난 방지에 효율적이고 실시간 재고 관리가 용이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간 재고 용이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하고 결국은 이제 FMS하고 이제 그 연관이 되겠죠. 그죠?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 창고 시스템은 공장이나 각종 산업시설에 소용되는 이제 원자재나 반제품 또는 제품들의 보관, 입출구 하역을 갖다가 결국적으로 무인화하는, 즉 자동화하는 그죠?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운반 기능을 가진 설비의 자동화와 컴퓨터를 통해서 각종 자동화 기기를 연계했어요. 그다음 입출구 기능 등의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결국 자동화 기기를 연계한다. 무엇과 컴퓨터 제어와 통해서. 그죠?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자동화 시스템이 실현이 가능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예견해 볼 수 있는 게 그죠. 자동 창고 시스템을 이렇게 분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rack building, 그죠? 그 다음에 unit rack, 이런 창고형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빌딩이 어떤 방식이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재 방식에 따라서는 필레트용이 있고, 그죠? 버킷용이 있습니다. 그죠? 필렛은 필렛이라는 팔레트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팔레트라는 것은 우리 보통 보면은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받침을 만들고 그 받침 위에, 그죠? 포크리프트, 여러분 보시죠? 포크리프트가 그 위에 물건을 툭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적재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킷 방식은 그냥 뭐 이렇게 안쪽으로 그냥 통째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버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구니니까요. 바구니 안에 넣어가지고 보장하는 방법. 이제 우리 대형 양판점에 가면 보통 이렇게 팔렛 방식을 이용을 하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위에 스택을 해놨죠. 재어놓고 이제 밑에 물건이 팔리면은 그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내려가지고 밑에 다시 진열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무인화되어 있다는 거죠. 무인화되어 있다. 그죠? 그 대부분 시스템들이 바코드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인식돼서 뭐 출고되고 인식되고 적당한 때가 이제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쫙쫙쫙쫙 나와 있는 거죠. 그 컨베이어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요때 되면 공급될 거다 하면 이제 미리 이제 그때 가가지고 뭐 그 가서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무인화 자동화 됐다는 거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게 연관되어서 이제 just in time 하고 같이 또 연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방식을 이야기한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물건을 인식을 하냐 하면은 XYZ축 똑같죠.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속한 공급에 적합한 시스템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입출고 재고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아는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보통의 이제 자동차 엔진 같은 거, 그죠? 그런 이제 공정 간에 이제 이송할 때, 요때 되면 요거 필요하고 몇 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스토리지로 연결돼 가지고 준비를 딱 할 수 있도록 가서 찾아옵니다. 기계가 컨베이어에 갖고 딱 찾아와 가지고 그거를 딱 준비를 해 놓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인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의 경우는 창고에 가면 재고 오면 어디 재고가 먼저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제 그거 가서 창고 직원이 그거 내 가지고 공급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중간에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여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투여되는 이제 자업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그걸 제외하고 이제 이것이 경영적인 면에서 효율적이 어떤 거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죠? 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중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에서 종합 설비 엔지니어링 플랜트 같은 것도 그죠? 그런 것도 또 되고 뭐 자동차 생산 라인에 필요한 원자재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도 이러한 시스템에 자동 창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조 라인 옆에 창고 시스템이 있으면 그 창고 시스템에서 적시에 적절한 제품들이 just in time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제조하고 차질이 없지. 그러면 제조에서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제조 라인에서 자동차 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라인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소형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의 어셈블리 라인의 어떤 그 노동자가 자동차를 하나 생산하고 나서 자, 여기서 뭐 완료 버튼을 누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부품들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XYZ 축에 의해 가지고 인식하는 방식에서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오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자판기 있잖아요. 동전 넣으면 자판기가 여러 가지 그 부품이 아니라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번호 딱 누르면 그거 가서 그거 딱 끄집어내가 툭 들어가고 가져오는 거. 그거와 같은 거죠. 그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XYZ 쪽으로 인식을 3차원으로 인식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장에다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생산 속도, 이거 봐서 지금 이 사람이 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뭐 한 1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결국 그 부품 10개를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동 물류 시스템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무궁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물자의 취급, 운반, 저장, 반출을 정해진 자동화 수준에 따라 정밀하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수행하기 위해 장비와 제어장치 복합체로서 물건을 보관하는 렉과 렉 사이를 이동하는 렉은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렉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선반을 놓고 그 선반에다가 물건을 보관하죠. 그래서 우리가 렉과 렉 사이라는 것은 이 선반, 이 기둥과 기둥 사이입니다. 그 기둥이라는 것이 결국 양 기둥을 두고 그 기둥 사이에 버티컬한 기둥이 두 개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선반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탁자나 선반을 만들 때는 기둥 4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둥 사이에 호리젠탈한 선반을 놓고 거기에 이제 뭐 물건을 올리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렉과 렉 사이를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동하며 물건을 출납하는 스태크 크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태크. 우리 그 이야기하는 이제 인형 뽑기 같은 거, 인형 뽑기가 아니라 자판기에서 어떻게 하죠? 돈을 넣어서 번호를 누르면 그 번호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태크 크레인이라 한다. 그래서 또는 스토리지, 그죠? 스토리지 머신, 수평 수직 컨베이어라는 게 있는데 스토리지 리트리버 머신이라고 하죠. 스토리지 리트리버 머신, 그래서 SR 머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가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분류도 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지금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물건을 가져온다는 거죠. 가지고 온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참고 시스템을 크게 한 2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 자동화 제품 창고에서 화물을 관리하는 모든 정보 시스템을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WMS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물류센터 또는 자동화 제품 창고에서 화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자, 그 우리가 큰 물류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커다큰 이런 물류센터들이 있겠죠. 그러한 이제 물류센터들에서는 정확한 재고 수량 관리가 필요하고,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게 재고가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갖다 공급을 해놔야 되겠죠. 재고 금액의 이제 자동적인 계산이 되겠고요. 재고 금액도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서 이제 그러면 창고료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고에 대한 이제 그 부담 같은 거 이런 걸 재고 금액은 항상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거를 보고 재고가 났는데 우리가 그 재고 부분을 이제 클리어런스 하고 재고를 소진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지. 재고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정확한 재고 수량 관리 및 재고 금액 자동적으로 계산하고요. 재고의 실시간으로 확인해가지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결국 아까 Compared Integrated Manufacturing에 의해 가지고 그죠? 공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 부분에서 이제 재고 부분, 즉 창고 부분하고 같이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재고 관리가 되면서 이제 생산의 어떤 수준을 레벨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그죠? 양적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관 면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죠. 피킹 작업의 효율적 피킹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입 선출을 정확한 자, 그 선입 선출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가게 하는 거, 그죠? 그것을 이제 정확한 실시를 하는 죠. 그럼 선입 선출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유통기간을 이런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이 없다면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후입 선출해버리면 뒤에 들어온 것을 가까이 뒤에 들어오면 먼저 가까이죠. 문 가까이잖아요, 그죠? 먼저 들어온 거 앞에 멀리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보통은 이제 편리하게 뒤에 들어온 걸 먼저 내버리면 계속 앞에 들어온 거는 유효 기간이 점점 그죠? 오래돼 버리겠죠. 그러면 결국 그건 또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그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하는 것, 그죠? 선입 선출의 방향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입 선출한다, 후입 선출한다는 것도 결국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회계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에
먼저 들어온 것과 뒤에 들어온 것의 차이는, 뒤에 들어온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상승됐을 때 원자재를 구입해서 제조를 한 게 되겠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랐을 때.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랐을 때 들어온 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데는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비용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 부분이 작아지겠죠. 이익 부분이 작아진다는 것은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으로 그 기업의 어떤 그 재정 상태는 재무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아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입 선출하면은 옛날에 사왔던 것은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낮았을 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작아지고 결국 이득은 커지겠죠. 그러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좋아지지만 기업의 어떤 그 세금은 좀 내야 되겠죠.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입 선출하느냐, 선입 선출하느냐는 것은 이제 회계적인 의미에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선입 선출하고 후입 선출하는 차이에 따른 것들은 유통기간이 있겠죠. 유통기간. 그죠? 예를 들어서 자동화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뭐 지금 먼저 들어온 게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뭐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옛날에 가면은 뭐 막 찾아가 헤매고 막 뭐 저거 아니가 저 밑에 저거 아니가 보자 뭐 장부 봅시다.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기업이 만들어서 물론 이윤을 보면서 그 다음 남아있는 재고를 어떻게 뭐 다른데 보관을 하겠지만, 이런 이제 그 inventory clearance라 하는데요. 재고 소진, 즉 재고를 날려버리는 것, 그죠? 재고를 처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계속 재고 물량은 우리가 집에 냉장고에 보면 오래전에 있었던 그냥 그런 그 음식들이 그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잘 모르죠. 매일 일상생활 하다 보면 사온 것만 그 앞에 두고 먹고 또 안 먹어가면 안쪽으로 처박아 놓고 그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죠. 못 먹어 유통기한 지나버리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죠? 같은 이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새로 만들잖아요. 새로 사오잖아요. 그 기업도 마찬가지죠. 재고관리, 즉 자동화 시스템이 되지 않든가 재고관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물건이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얼마나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하죠. 뭐 그런 것까지 하면 이것도 이제 좋은 것인데, 그래서 자동 창고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 하위 시스템으로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입출고 관리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이죠. 그죠? 입출고 관리 및 재고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보관 위치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출고 관리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DPS, 디지털 피킹 시스템 이렇게 합니다. DPS라 이것도 전부 다 그거를 하고요. 자동화로 한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으로서 이런 자동 관리 창고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걸 잠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출고 관리 및 재고 관리 시스템 보면 창고 관리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품의 입고와 출고 수량이 재고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또한 상품은 가격이 입력되면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재고 금액 및 평균 단가 출고 상품의 단가들도 자동적으로 제공해 주니까 그죠? 그래 되면 뭐 일일이 회계 파트에서 그걸 물을 필요가 없죠. 얼마입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뭔가 물을 필요가 없고 자동적으로 그 회계 시스템에 인풋 되는 거죠. 그죠? 인풋 같이 이제 그 쉐어가 되는 거겠죠.
보관 위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픽스드 위치 관련 지정된 렉이나 보관 구역에 지정된 상품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죠? 해당 구역에서는 항상 동일한 제품만 보관되는 픽스드 위치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엔진이면 엔진, 뭐 타이어면 타이어 이런 식이죠. 어느 위치에 어떤 상품을 보관할 것인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정해 준다. 자, 보면은 컴퓨터가 요 공간은 딱 보니까 요거는 요 팩 시스템, 요 팩 사이즈를 10개를 딱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는 다른 거 넣는 것보다 다른 걸 넣으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요 팩을 갖다가 적재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공해주고, 그건 또 이제 그 제공된 물건은 위치는 새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죠? 컴퓨터가 다 처리해주니까 인간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있는 건 찾는 것도 컴퓨터가 찾아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렉이나 보관구역이 보관된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빈 공간이 발견되면 언제나 어떤 상품이나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보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데, 뭐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컴바인드 하면 오히려 좋겠죠. 결국은 뭐 복잡하냐? 아니죠. 이걸 다 디텍트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컴퓨터가 나중에 찾아서 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픽스드 위치 시스템하고 프리 로케이션 시스템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고 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다. 자,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다 했던 것을 그냥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면 렉이나 보관구역에 라이트 마듈이라는 신호 장치가 설치됩니다. 있겠죠. 딱 이렇게 있고, 출고시킬 화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그죠? 알려줍니다. 딱 출고되면 그거로 스캐닝 딱 되는 거죠. 포스처럼. 동시에 출고 화물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시스템, 바코드 스캐너와 연결되어 있거나 다 돼 있죠. 지정된 수량에 대한 피킹이 완료되면 신호를 켜서 피킹 완료 여부를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피킹 했습니다. 다 집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올 때 스캐닝 되고 나갈 때 스캐닝 되고, 그죠? 그 스캐닝 된 거는 이제 불이에서 깜빡깜빡거려서 이제 알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이제 DAS는 디지털 소스 시스템입니다. 그죠? 출고시킬 상품을 일정한 장소에 피킹 해놓고요. 뭐 예를 들어서 포장 작업장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출고처 어디 누구에게 가겠다 피킹 해놓고 이제 누구에게 바르면 박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박싱에 여러 이제 그 보면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개의 제품을 하나로 같이 넣어야 될 필요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다수의 제품이 투입이 되겠죠. 투입할 때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정보 시스템에 제시해주고 정확한 수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DAS다. 디지털 어서트 시스템이다. 그죠? 아주 멋지죠. 그다음에 오토 피킹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동 적재, 그죠? 스태커를, 그죠? 이 스태커를 이용한 자동 적재, 그죠? 자동적으로 보관하거나 출고하는 시스템이죠. 다 그렇게 돼 있죠. 자동 창구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프리로케이션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동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보통 바코드를 스캐닝 함으로써 다 합니다. 함으로써, 그러니까 거의 전적으로 무인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로딩하는 데서, 로딩하는 부분들, 그죠?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컨베이어에 올려주면 컨베이어를 통과하는 즉시 스캐닝 됨으로써 바코드가 어디에 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바로 쫙 그 컨베이어를 따라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 거기에 딱 가면 거기서 또 피킹하는 로봇 같은 기계가 잡아가지고 짝짝짝 세워두고, 그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아니라도 거기에서 옆으로 툭툭 물건을 옆으로 칩니다. 컨베이어가 옆으로 치면 이게 옆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게 이제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자판기에서 여러 가지 상품 있는 자판기에 번호를 누르면 거기서 끄집어내오는 것 같이 그러한 피커, 스태커들이 그걸 집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그 쫙쫙쫙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주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FMS, CIM, 그 다음에 IMS,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그 다음에 AMAS, 그죠?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그것도 그 다음에 AS, RS, 자동 창고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조 분야의 전산화 및 자동화의 방향은 전산화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컴퓨터를 사용한 제조 공정을 전산화해야 되겠다. 그죠? 자동화는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자동화해야 되겠다. 기계화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기계작. 모두 다 뭐가 들어갑니까? 근본적으로. 전산화, 자동화, 기계화 하는데 다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 애디드입니다. 컴퓨터 애디드. 컴퓨터를 활용한 전산화, 자동화, 기계화 되어 있다. 기존 제조 분야에서는 이러한 이제 컴퓨터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 제조 분야 방향 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 분야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차원 플러스 가상 물리 시스템. 즉 가상 물리 시스템은 현실에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에 가상의 것을 플러스한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옷을 갖다가 입는다. 우리 정감 현실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예죠. 자, 옷을 입는다. 그 다음 VR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이 옷을 물리적으로 다 입어보는 건 물리적인 거죠. 근데 나의 어떤 신체가 3D 카메라에서 스캐닝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매장에서 제공하는 옷들을 하나하나 입혀보는 게 인형 옷 입히기 같이, 그죠?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맵시가 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그 옷을 입은 외형뿐만 아니라 옷을 입었을 때의 어떤 느낌, 타이트하다, 안 하다, 뭐, 타이트하다, 아니면 루즈하다, 이런 것 좋다도, 그죠? 그 피드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VR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물리적인 시스템을 그려놓고, 거기에 가상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파일럿들의 어떤 연습 비행, 그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들, 또 항해사들의 어떤 연습 항해, 그런 것들은 가상의 어떤 그 어떤 공간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분야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시뮬레이션하고 컨트롤 할 때는 이러한 물리적인 차원 플러스 가상 시스템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 시스템 차원에서 전산화 및 자동화가 가상 공간을 포함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죠? 전산화 및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화와 자동화에 우리가 발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주 골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스마트 제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이제 스마트 제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자,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우리가 스마트 제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공장과 공급 네트워크 그리고 고객의 요구 측면에서 변화하는 요구 상황과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완전히 통합되고 협업화된 제조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자, 그거 맞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은 FM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CIM이라든지 이게 결국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급자들이, 그죠? 그럼 이런 공급자들이 유연한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스마트 제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스마트 제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그죠? 디지털의 공간에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러한 우리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장과 공급 네트워크 그리고 고객의 욕구 측면에서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고객의 욕구는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 빨라지고 있고요.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완전히 통합되고 협업화된 제조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 제조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 한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조 자산들이 통합된 생산 형태다. 제조 자산들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네트워크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조 자산들 통합된 형태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제조의 구조는 설비 계층과 가상 계층, 즉 투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투 레이어, 즉 설비 계층과 가상 계층의 투 레이어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1계층은 설비 계층이고 2계층은 가상 계층이고, 그 다음에 이 설비 계층과 가상 계층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결국은 우리가 결국 컴퓨터와 인간을 잇는 인터페이스가 뭡니까? OS잖아요. OS.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같은 것이 결국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와 인간이 인풋하는 거,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그 중간을 이어주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요구사항을 컴퓨터에 전달하고 컴퓨터는 그것을 컴퓨터 언어로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걸 컴퓨터 언어로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도스 시대라 이야기해요. 도스, 그죠? 도스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우리가 직접 배워서 우리가 입력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계속적인 이제 문법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룰을 갖다 익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쉽게 우리가 그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죠. 그냥 인간의 언어를 인풋시고 컴퓨터는 그것을 자기 언어로 변환시켜서 받아들이는 그 중간 매체가 필요했죠. 그것을 우리가 OS라, Operating System이다 이렇게 하고 대표적인 것이 윈도우즈가 되어 있죠. 그 앞에는 뭐 다른 부분 또 윈도우즈 말고 리눅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윈도우즈가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리고 이제 1계층과 2레이어 2계층이 있고 이 1계층의 설비 계층과 2계층의 가상 계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스마트 제조의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제조 구조를 보면 정보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 및 프로세스 디자인 과업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시스템은 스마트 공장과 공급자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는 최종 제품과 플랫폼 마듈들을 조립 혹은 가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의 개념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제조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 제조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을 이제 한번 보면요. 보통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 제조 기술에 뭘 접목합니까? IT를 접목한다. 근데 이 IT를 자동화하고는 팩토리 오토메이션하고는 FA하고는 틀린 거죠. FA에서 항상 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어떤 확장성이 같은 의미에서 이제 스마트 팜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팩토리 오토메이션은 어쨌든 그 인풋 값을 인간이 지정합니다. 그죠? 인간이 지정하고 그 인간이 지정된 인풋 값에 도달되면 공장은 그냥 스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틀리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팜을 예를 들어 봅시다. 스마트 팜은 이 컴퓨터가 뭔가를 목적이 있는 그러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조량이 필요한 과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일조량이 필요한 과일에 우리가 일조량을 막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캐노피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정을 열어야 돼요. 하우스에서. 그럼 천정을 열려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그 천정을 여는 시간을 인간이 입력합니다. 오늘 5시간 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시간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외출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외출해서 뭐 그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날이 굉장히 화창해서 햇빛이 강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 사람이 이제 타임을 5시간을 입력할 때는 내가 보니까 지금 상태로 보니까 한 5시간 정도의 햇빛을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입력하고 갔는데 공장을 이 팜을 떠날 때 농장을 떠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먹구름이 끼고 그냥 그 크라우디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조량이 적겠죠. 그래도 스마트 오토메이션에서는 팩토리 오토메이션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그대로 그죠? 그대로 5시간 되면 뭐 햇빛이 있든 없든 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스마트 팜에서는 센싱 기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센싱 기술이죠. 그래서 이거 센서가 보니까 우리 일조량을 체크하는 센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의 강도를 체크하는 센서량이 있죠.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습도를 체크하는 이제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센서들이 이렇게 디텍트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크라우디해 가고 있구나. 그럼 이 날씨가 이 정도의 크라우디해 가는 상태에서는 5시간이 아니고 이게 캐노피를 오프닝 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해 놓은 이런 뭐 이렇게 5시간이 됐을 때 캐노피를 바로 닫아버리지 않고 시간이 이제 지나서 그죠? 더 시간을 연장해서 그 캐노피를 열어놓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그죠? 스스로 최적의 생산품을 찾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제조 기술에 IT를 접목해서 센스, 정밀 제어,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그죠?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서비스 구성하여 생산된 환경 정보를 감지하고 감진된 정보에서 그죠? 판단된 결과 생산 현상에 반영되는 3단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다. 이게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 이것을 스마트하다. 스마트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 갖고 돌아간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틀리죠, 그죠? 완전히 틀리죠. 그러한 기술들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센싱 기술. 여기서 센싱 기술이라는 것은 날씨가 어떻다는 거, 습도 센서하고 일조량 센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센서란 것은 또 어떤 센서입니까? 이게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것도 측정을 하는 거죠. 열매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하루에 얼마만큼 자라나는가, 이것도 다 센서에 들어가고 측정이 되죠. 측정이란 것은 우리가 사진으로도 바로 측정이 되는 거고, 그죠? 그 측정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아니면 바로 물리적으로 컨택함으로써 측정이 되는 것이 있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급화된 센서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피드백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일단은 센서, 그다음에 정밀 제어,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도 마찬가지고 분석,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서비스를 구성하며 생산과 관련된 환경 정보를 감지하고요. 감지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판단된 결과가 생산 현장에 반영되어 실행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비료 같은 거나 농약 같은 것도 우리가 유기농으로 하겠다 했으면 빅데이터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여기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많은 토마토를 재배한다면 토마토에 관련된 토마토 재배과라는 이런 용어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요. 그 정보들도 물론 이제 굉장히 명망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토대로 하겠죠.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 정보를 스스로 가공하고요. 그러면 그 정보에 의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확률이 높은 정보를 채택하고 그 정보의 정보를 기반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비료의 비율을 요소 질소 어떤 몇 대 몇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죠. 그래서 트라이얼 하다가 또 다른 업데이트된 정보가 나오면 그것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간의 어떤 지능과 같은 이제 그 부분을 행해서 결국은 최적의 어떤 뭡니까 그걸 생산 현상에 반영해요. 최적의 생산품을 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환경 정보를 감지하고, 그죠? 이것은 빅데이터로 감지하는 것도 있고, 센싱으로 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의 판단, 그죠? 판단된 결과가 생산 현상에서 반영되어 실행되는 3단계의 기능을 프로세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조건 변화 감지, 센서 감지,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 축적, 그 다음에 IoT, 즉, 사물 인터넷, 그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죠? 등의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ICT는 결국 뭡니까? 컴퓨터가 각각의 기계들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생산 조건 변화 감지, 센스 감지,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 그 다음에 그걸 축적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해서 IoT 등의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을 아웃풋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산 조건 변화, 그다음에 실적 발생, 재고 위치 변경 등 생산과 관련된 사항이 감지되어 유의미한 정보를 정보로 관리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요구 사항, 제품 수명, 시장 환경과 생산 조건, 실적 정보, 재고 현황, 그 다음에 제품 현장과 생산 장비, 인력 운영 등, 그죠? 생산 환경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죠. 그것은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수집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산 조건 변화를 감지하고 센서로 또 감지한다. 이런 것은 결국은 빅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축적하고요. IoT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센서 감지라는 것은 이제 ICT 등 최신 IoT 등 최신 이제 ICT 기술이 이제 활용된다. 이 두 개를 디지털 정보하고 센스 정보, 그죠? 이 두 개를 물론 센스도 디지털 정보입니다, 그죠? 이 두 개를 컴바인 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주기에 관한 것도 우리가 제품 주기란 것은 이 제품은 지금 어느 정도 사이클 즉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PLC라 합니다. 이 PLC 단계에서 어디에 왔다. 이것은 뭐 성장기다. 그죠? 태동기다. 그죠? 좀 태복이다. 이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향후에 이건 성숙기라서 훨씬 더 많은 디맨드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다면 이제 또 생산량을 갖다가 늘리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의 정보도 모두 같이 컴바인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제어 관리 기능, 컨트롤 판단 기능.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율적 해석 판단 시스템 제어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생산 환경 정보의 생산, 그죠? 전략의 변화 바탕으로 사전에 분석 정의된 기준에 따라서 생산 환경 및 전략 수정하는 것을 하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인공지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어 관리, 컨트롤,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자율적인 해석, 판단, 시스템 제어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이죠. 인간이죠. 뭐. 인간. 그런데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최적의 생산을 할 수 있다. 왜? 수많은 정보를 인간은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컴퓨터는 그 한계를 벗어났죠.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어떤 능률보다 더 많은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걸 스마트팜이라 하겠죠. 그다음 생장 공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actuator, 그죠? actuator라는 것은 이제 그것에 따라 그것이 제어하거나 또 수행하거나 이렇게 하죠. actuator라는 것은 말대로 아웃풋 되면은 그것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왔다 갔다 조절하는 것을 actuator라고 합니다. actuator, 그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내린 명령을 컴퓨터가 그것을 받아서 컴퓨터가 운전자의 명령을 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악셀레이터를 당겼다가 놨다가 하죠. 그걸 우리가 액추에이터라 합니다. 액추에이터. 알겠죠?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액추에이터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또는 제어하는 그런 약자죠. 그리고 또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차 문에서 자동문을 이렇게 올릴 때 우리가 버튼을 누르죠. 그럼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서 눌려진 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한번 탁 터치해 놓으면 그 문이 자동적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계속 안 누르고 있어도. 그거를 갖다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다 닫히면 더 이상 치지 않죠. 그냥 꺼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목표가 달성하면 꺼져버리는 거. 목표가 달성했다가 안 했다는 어떻게 감지합니까? 스스로 감지하죠. 센서에 의해서 창문이 끝까지 갔다. 그죠? 그렇게 되죠. 액추에이터가 고장나면 계속적으로 치고 툭툭툭툭 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인 연구를 해서 네트워킹이 필요하고요. 그죠? 네트워킹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킹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3대 큰 구성 요소를 제어라 하면은 센싱, 그죠? 감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판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고 또는 제어하는, 액추에이터하고, 그 다음 액추에이터는 이제 어떤 판단에 대한 것을 수행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sensing, control, actuate 요 세 개가 스마트 팩토리의 주된 이제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조 기술과 그 프로세스를 보면요. 제조 기술은 이제 적층구조자, 적층제조는 우리가 3D 프린터처럼 착착착 이렇게 그죠? 바로 그죠? 실제적으로 입체형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적층구조다 이렇게 하고 제조 프로세스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제조 프로세스다. 그죠?
제조 프로세스가 통합되어 있다. 그죠? 하이브리드는 두 개가 융합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융합됐다. 우리가 이제 전기와 그다음에 석유가 같이 융합돼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다는 거죠. 융합되어 있다. 그죠? 자재는 그거 이제 뭐 스마트 자재, 그죠? 뭐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자재가 센서 부착에 따라 스마트 자재로 변화되는 거죠. 그죠?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스마트 자재다. 자재는 이제 스마트 자재가 돼야지 오토메이션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요 자재를 넣어라. 그럼 그 자재가 거기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 그 센서를 따라서 센서에서 디텍트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여기 투입되었구나. 여기 투입되었는데 어느 정도 자라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투입이 안 됐구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왜냐면 컴퓨터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센서에서 감지된 거를 컨트롤러가 판단하고 그죠? 감지된 생산 현황 정보에 의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지된 뭔가 센서에서 감지돼야 되죠. 그래서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품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센서가 부착돼야 되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이 부착이 없으면 부품에 센서가 부착되지 않으면 이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감지할 수 없고 이것을 컨트롤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컨트롤러는 판단하는 거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입하고요.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입하고 예측 모델을 활용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면 이게 불량하다, 뭐하다, 뭐 어떻다, 상태가 어떻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빅데이터로부터 또 뭡니까? 모델을 갖다가 예측하죠. 이게 지금 보니까 제품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우리 지금 제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세탁이 왔구나. 그럼 이 제조량을 좀 줄이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컴바인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